오늘은 유충열전 전체 줄거리와 핵심 정리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중국 명나라를 배경으로 충신 유충열과 간신 정한담의 갈등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전형적인 영웅소설이다. 충신 간신하는 거 보니까 진짜 권선 징악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간신으로 인해 고난을 당하는 유충열이 전란 중에 큰 공을 세워 다시 명예를 되찾는 과정을 통해 권선징악의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또한 유충열이 호국, 호나라를 정벌하고 응징하는 장면에서 병자호란에 대한 민중들의 보상 심리와 무능한 왕권에 대한 비판 의식을 엿볼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전체 줄거리를 살피겠습니다. 명나라 개국공신의 자손인 유심은 훌륭한 명문 집안이네, 그죠? 자식이 없었다. 부인 장씨와 형상에서 치성을 드리고, 자, 이렇게 치성을 드리는데 왜? 자식을 얻기 위해서 치성을 드리는 걸 우리가 기자치성화수라고 그래요. 이따 뒤에 가서 전체적으로 싹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간에 신이한 꿈을 꾼 뒤 마침내 아들 충렬을 얻는다. 전개 부분이 좀 기네요. 유충렬은 원래 천상계의 신선인 자미성이었는데 정한담으로 환생한 익성의 모함을 받아 지상으로 내려오네. 천상에서 지상으로 내려오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적강 모티프 내지는 적강 화소라고 하죠. 유심은 역심을 품은 정한담, 최일기 등의 계략에 빠져 귀양으로 간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는 당시 시대적 배경, 병자호란의 어떤 주화파와 척화파, 척화파와 주화파의 갈등을 얘기한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정한담과 최일기 등은 유심의 집에 불을 질러 충렬에 모자마자 죽이려고 한다. 그러나 장부인의 꿈에 신선이 나타나서 부채를 주며 도망하라고 한다. 이 꿈이 그러니까 일종의 계시몽이네요. 그죠? 이 부채는 왜 주냐면요. 좀 황당하긴 한데 불을 질렀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부채를 막 붙이면 불이 옆으로 싹 퍼지면서 길이 나는 거야. 부채 가지고 집이 막 활활 타고 있는데 그 집을 해서 뚫고 지나가는 그런 어떤 장면이 나옵니다. 좀 황당하긴 하죠. 꿈을 깬 후 손님이 보니 부채가 있어서 충렬을 데리고 불을 피해 달아나는데 정한담의 사주를 받은 도적을 만나 충렬을 몸에 던지고 장부인은 겨우 도적의 손에서 빠져나오게 된다. 그러니까 충렬과 부인 어머니가 헤어졌네요. 그죠? 결국 얘는 고아가 된 거죠. 순간적으로. 이런 걸 기아 모티프라고 합니다. 장부인은 우여곡절 끝에 이인학이라는 사람, 조력자 내지는 구출자인가요? 머무르게 된다. 한편 충렬은 부친의 친구이자 전직 고관인 강희주 역시 마찬가지로 뭡니까? 구출자 내지는 조력자가 돼요. 그 다음에 딸내미가 있네. 강낭자라고. 강시성을 가진 낭자야. 여기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는 걸 우리가 기연기봉화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위가 된다. 중간 잠깐 러브스토리가 나오나요? 위기. 정한담 일파의 역심을 알게 된 강승상이 상소를 올렸다가 오히려 그가 귀양을 가게 되고 그 가족 역시 흩어지게 된다. 충렬은 부인과 이별하고 노승을 만나 때를 기다리며 도술과 무예를 배운다. 설정. 남만과 북적이 명나라를 치려하자. 자, 이거는 외적의 침입인가요? 정한담은 자원 출전하지만 낭만에게 항복하여 그쪽군에 완전 거지발사계죠? 명나라 천자를 공격한다. 정한담 일파에게 청자가 막 항복을 하려고 할 때 도승으로부터 갑옷과 보검과 용마를 얻은 충렬이 적을 혼자 무찌르고 정한담을 사로잡고 천자를 구한다. 영웅적 행위를 한 거예요. 황실을 구한 충렬은 유배지에 있던 부친과 장인을 구해 돌아오다가 모친과 어머 아내마저 찾네요. 그러니까 이게 가문이 완전히
정상 복구된 거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가문 회복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황성으로 돌아온 충렬은 공운으로 높은 벼슬을 받아 부귀영화를 누리다가 해피엔딩 이렇게 된다. 이게 전체 줄거리예요. 자, 국문소설이고요, 영웅소설이고요, 군담소설이다. 그 다음에 천상계에 있던 인물이 지상계로 내려오는 거 적강소설이다. 영웅소설적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천상계와 지상계의 이원적 구조이다. 자, 이 부분은 잠깐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앞에서 전체 줄거리 하면서 계속 내가 얘기를 했던 부분이니까요. 기본적으로 영웅소설적 구조는 이러한 구조를 갖습니다. 순서가 이래요. 고귀한 혈통, 신이한 출생, 비범한 능력, 어릴 때 위기, 구출과 양육, 국가의 위기, 영적 행위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요즘도 이게 많이 써먹히죠. 어디서? 드라마에서. 드라마 중에서도 역사극, 뭐 이게 픽션이든 팩트든 아니면은 팩션이든, 팩션은 팩트 플러스 픽션이에요. 어쨌거나 간에 영웅 내지는 주인공은 이런 구조를 가지고서나 따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드라마를 한번 떠올리면서 순서를 한번 살펴보면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비슷비슷해요. 자, 요런 형태를 띠는데 이 유충열전은 일단 보면은 천상계에서 적강하여 충심, 유심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혈통 자체가 천상이에요. 거기다가 충신이에요. 특히나 천상에서 내려오는 걸 우리는 적강화소라고 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자연스럽게 태어난 게 아니죠. 유심이 아이가 없어서 남악 형상에서 치성을 드리고 꿈을 꾸죠. 이런 식으로 자식을 낳기 위해서 치성을 드리는 것을 우리는 기자치성화소라고 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비범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대요. 고귀한 외모와 비범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노승과의 만남 이후에 오히려 부각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간신 정한담의 박해로 인해서 아버지가 유배를 가고 어머니와 이별하죠. 이런 거 우리가 뭐야? 버려질 기자예요. 화소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지만 여기서 그냥 거지몰골로 사는 것이 아니라 구출되죠. 그리고 키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승상과의 만남과 강랑자와의 결연, 이 결연을 우리는 기연, 기봉, 화소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도승에게 도수를 배우는 건 아이템 획득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런데 문제는 외적의 침입과 그 다음에 정한담의 반란으로 국가가 위기에 처하게 되지요. 이럴 때 인물이 짠짠하고 나타나야죠. 그죠? 나타나서 어떻게 합니까? 정한담을 물리치고 가족과 만나죠. 그래서 우리가 가문을 회복한다. 그래서 가문 회복 화소다 라고 본다면 이 작품에만도 벌써 5개의 화소가 나오네. 장면마다 다 나온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두 번째, 천상계와 지상계, 지상계와 천상계의 이원적 구조이다. 천상계의 신선인 자미원, 장성, 유충열과 익성, 정한담이 천상 배공루에서 대판 싸웁니다. 그러니까 싸웠으면 익성은 벌 받고 그 다음에 유충열은, 장성은 벌을 안 받아야겠죠. 근데 둘 다 벌 받아. 왜? 옥황상제 스트레스 받겠거든. 그래서 둘 다 지상계인 인간 세상으로 추방이 됩니다. 그래서 역시 그대로 받아서 유충열은 충신, 정한담은 간신이 된다 라고 한다면 결국은 천상계에서의 갈등 관계가 지상계에서의 갈등 관계로 그대로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천상계의 선악의 대결이 지상계로 그대로 이어지는 이원적 구조이면서 천상계의 일을 통해 지상계의 일이 어떻게 진행될지 암시 내지는 예언을 한다. 그리고 이러한 지상계의 갈등이 하늘의 이치, 천상계의 이치에 의해 극복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조금 더 본다면 우리는 이 작품에서 주동인물, 선의 그룹과 반동인물, 악의 그룹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일단 선의 그룹은 주인공인 유충열과 유충열의 아버지 유심, 그 다음에 장인에는 강희주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반동인물은
악은 뭐가 되겠느냐라고 한다면 정한담과 최일기 둘 다 반역, 반역이라고 해야 되죠, 그죠? 반역했던 인물들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아까 처음에 얘기할 때 이게 병자호란과 일정 정도 연결이 된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작품과 역사적 사실과 작품을 보겠습니다. 물론 이 작품의 배경은 명나라예요. 오케이? 명나라이지만 병자호란 당시의 사회상을 반영한 소설로 평가를 받고 있다는 거죠. 우선 병자호란 당시에는 척화파와 주화파가 대판 싸우고 대립이 무척 심했다는 거, 요건 한국사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이 내용이 소설에서는 토번과 가다를 정벌하자는 정한담과 이것을 반대하는 유심의 대결로 형성화되고 있다. 우리 병자호란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졌지요. 그래서 강화도에서 그냥 머리 빵빵빵 3번 들이박지요. 그리고 대군들이 포로가 됩니다. 자, 이것을 소설에서는 황후, 태후, 태자 등이 포로가 되는 부분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부정적이고 진 것만 얘기하면 읽는 독자들 기분 나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민족적 자긍심, 훼손된 민족적 자긍심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바꿔야죠. 그래서 일단 청나라에 대한 적개심을 호국을 징벌하는 유충렬의 영적 행위로 바꾸었고,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것을 유충렬이 백성들을 구원하여 생還시킨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결국은 역사적 사실에 대한 반영과 당대 조선인들의 어떤 심리, 상처, 마음의 상처를 매만지는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두 번째, 서술자의 목소리가 표면화, 겉으로 드러나서 인물 및 사건을 직접 논평하고 있다. 한마디로 편집자적 논평이나 서술자 개입이 나타나고 있다. 이때 정한담이 청병이 오는 것을 보고 기운이 펄쩍해 성명을 바삐지어 군중에 통지하고 도사와 함께 호왕에게 헌신한 후 전후 수마를 낱낱이 하렸다. 호왕 등이 정문거리며 마룡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간담이 선언했지요. 접전할 마음이 없었으나 한갓 분심을 이기지 못해 정한담과 함께 호산대에 진을 치고 격서를 남경으로 뭐하더라? 보내더라 라고 하는 건 누구의 목소리예요? 그렇죠, 서술자의 목소리죠. 이 부분은 정한담과 유충렬이가 대판 싸우는, 그래서 어떤 흥미와 긴장감이 빵빵빵빵빵 뿜뿜하는 그런 절정 부분에 해당하는 건데, 뭐뭐더라 라고 해서 유충렬의 활약에 대한 호황의 심리를 요약 서술하면서 자신의 목소리를 노출시키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어때요? 채찍질 아니하고 제 가는 대로 두어도 비룡의 조화를 부려 순식간에 몇천 리를 갈 줄 모르는데 하물며 제 임자 유충렬이 정색하고 말하고 또 산호채로 채찍질하니 어찌하니 급히 갈까? 급히 갈 수밖에 없을 것이야 라고 하는 천사마에 대한 서술자의 태도가 드러나는 부분으로 서술자가 직접 개입하는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 대목은 어때요? 원수가 낭자를 보고 하는 말이며 세세 정담을 어찌다 기록할까? 이건 결국 뭡니까? 어떤 상황에 대해서 서술자가 평가하는 거죠. 평가하고 있는 편집자적 논평이 되겠다라고 본다면, 이 작품은 이런 식으로 서술자 개입이든 편집자적 논평이든 서술자의 목소리가 적극적으로 개입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유충열전의 전체 줄거리와 핵심 정리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